이유는 주어진 성적에 맞게 대학교에 입학한다면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3 때 수시로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고3임에도 8월, 9월에 자소서나 학생부를 챙기느라 수능 공부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6개의 수시를 썼는데 5개는 의대를 썼고 1개는 서울대를 썼습니다. 하지만 수능 공부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합격되었고 정시로 대학을 가야 했습니다. 과탐 한 과목에서 4등급이 나올 만큼 수능을 망쳤기 때문에 의대는 턱도 없었습니다. 정시 성적에 맞게 학교를 간다면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 의대를 목표로 수능 공부를 다시 공부하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당연히 결과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주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더 부끄럽고 후회할 것 같아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재수 생활 동안 오로지 수능에만 집중하며 1년을 보내고 후회 없이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살았고 제 스스로 인터넷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에 우선 기숙학원을 전제로 학원을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보았는데 전년은 실적도 좋았고 입학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는 학원이라 믿음이 갔습니다. 일반고를 나온 저로서는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이나 자습 시간에 공부하기 적합하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려고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또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겸손하게 공부하는 반 분위기였기 때문에 힘들 때 친구들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어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친구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을 때는 충분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HSP 플래너가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특히 공부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HSP를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량도 체크하고 쉬는 시간도 관리하기 위해 언제 무엇을 하면 쉬었나 기록도 하고 수업 시간 때 배운 것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지 않고 다시 적으면서 복습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기도 쓰면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와 멘탈 관리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HSP 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계획은 시기별로 학과목 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정리하거나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한 후 정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제 계획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또 HSP 검사를 전략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검사하시고 응원글을 써주셨던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공부 분위기와 신분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공부 습관이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호받았던 고3이었지만 재수생으로 신분이 변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이 나왔을 때 표시해두고 나중에 할까라고 작년까지 생각했다면 올해는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라고 마음먹고 공부했습니다.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를 더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어가 작년 수능 때 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은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수업을 듣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작년 성적이 뻥튀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출도 제대로 풀지 않았고 기본도 없다는 것을 깨닫자 불안한 과목이 되었고 6평, 9평 때도 2등급이 나와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기출을 봐야 하는지 세심하게 알려주셔서 아침 자습 시간마다 기출을 꼼꼼히 공부하고 EBS는 압축 정리 인강을 통해 정리하면서 묵묵히 공부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마인드 컨트롤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능 당일날
국어 시간 전에 엄청 떨렸지만 하던 대로 1년 동안 정립해온 방식대로 하고 오자 라고 연습한 대로 담담히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실전 같은 연습을 할 때 짝꿍과 같이 할 때도 있었는데 은근 긴장이 되기 때문에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학은 학원 교재와 기출, 조산모사와 1일 테스트를 중심으로 학습했습니다. 학원 교재는 수업, 숙제로 풀면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 배웠습니다. 기출은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막 푸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배운 문제 접근 방식을 토대로 풀이의 틀을 떠올리고 차분히 계산하면서 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표시해두고 모의고사 전에 다시 곱씹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으로 쓰면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고3 때는 눈으로 풀이를 보면서 아, 이해했네 라고 넘어갔던 게 눈알 공부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손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고 이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탐구는 작년에 과탐을 너무나 망했기 때문에 올해는 과탐 2과목을 모두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수진쌤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이 과목이 괜찮을 것 같다 조언을 해주셨고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셔서 학습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꾼 과목 때문에 바꾼 과목은 전략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개념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저는 인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개념을 설명해주는 인강을 정규 수업 전에 먼저 들을 수 있도록 인강 시간을 계획해 두고 정규 수업 때 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다시 들으면서 자연스레 복습 효과와 놓친 내용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해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문제 풀 때 자동 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인강과 수학 복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한 과탐 선생님께 질문을 하러 가면 질문 내용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이 취약한 것 같다고도 알려주셨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같이 알려주셔서 취약 부분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딱히 시기가 특별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지쳐서 하기 싫을 때가 가끔씩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거나 하기 싫었을 때는 우선 HSP를 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돌이켜보거나 주위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안 될 때는 선생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저 말고도 학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제 이야기를 제 입장에서 많이 들어주셨던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치지 않도록 친구들과 산책하거나 일과가 끝나고 룸메들과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이 슬럼프가 잘 안 왔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투리 시간에 조산모사, 일사천리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규 자습 시간에는 복습이나 숙제, 인강 시간으로 빠듯했기 때문에 점심시간까지 조산모사, 일사천리를 풀었습니다. 이후 자투리 시간에는 EBS 교재를 풀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이 잘 되었고 EBS 교재를 긴장감 있게 풀었습니다. 그 후 자습 시간에는 문제를 분석하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셔도 너무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조각잠을 자면서 체력을 보충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공부하는 걸 다 따라 공부하면 자신만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계획을 세우고 선생님께 상담도 받아보면서 자신의 공부 계획을 세웠다면 흔들리지 말고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처음에 한 결심을 지키면서 끝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것입니다. 만약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어려움이 있다면 수업 중간중간 선생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라는 말씀을 기록해 두세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재수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을 텐데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끼고 관리해주면서 1년을 보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능이라는 압박을 이기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